사람은 누구나 채우며 살려고 합니다. 돈을 채우고 관계를 채우고 인정과 자리를 채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걸 채워본 사람이다. 그리고 깨달았다. 인생은 채움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비움으로 단단해진다. 그의 이 한마디는 오랜 세월 그를 따라다닌 성공의 신화를 정반대로 뒤집습니다. 가난한 소년이 세계적인 기업을 세운 사람.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남긴 건 부의 자랑이 아니라 욕심을 버린 뒤의 평온이었습니다. 그는 생의 마지막까지 말했습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가벼워져야 하는데 사람들은 돈이 많을수록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든다. 이 영상은 그가 남긴 진짜 성공의 뒷이야기입니다. 지금 단 10분만 집중해 보십시오. 10분이 끝나면 당신은 욕심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힘이 커진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정주영은 젊은 시절 누구보다 욕심이 많았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일했고 돈을 벌면 더 큰 일을 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은 끝이 없고 욕심도 끝이 없다. 하지만 마음에는 반드시 멈춰야 할 신호가 있다. 그는 그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몸이 병들고 주변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멈추어 서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일에 미친 게 아니라 욕심에 매여 있었구나. 그날 이후 그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는 일을 줄이지 않았지만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을 버리는 건 가진 걸 포기하는 게 아니다. 가지고 있는 게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의 말은 단순한 정신론이 아니었습니다. 정주영은 욕심이 회사를 망치는 순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는 한 간부가 사업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걸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은 욕심의 끝이 아니라 욕심을 다스린 끝에 있다. 그 간부는 결국 실패했고 회사는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정주영은 그때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욕심은 성공의 불씨이기도 하지만 통제하지 않으면 불길이 된다. 그는 그 이후로 욕심이 보일 때마다 종이에 적어두었다고 합니다. 그 종이를 매일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꿈인가 욕심인가? 그의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꿈은 함께 이익을 나누는 것이고 욕심은 혼자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욕심을 매일 정리했습니다. 정주영은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가난할 때보다 부자가 된 뒤가 더 외로웠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모든 걸 가진 그가 왜 외로움을 말했을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욕심은 사람을 모이게 하지만 신뢰는 사람을 남게 한다. 나는 너무 많은 걸 가졌고 그래서 너무 많은 걸 잃었다. 그는 결국 그 말 속에서 욕심의 본질을 꿰뚫었습니다. 욕심이란 남을 이기기 위한 게 아니라 결국 자신을 잃게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욕심이 커질수록 마음의 방이 좁아진다. 그리고 언젠가 그 좁은 방 안에 내가 갇힌다. 그는 욕심을 버리는 연습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첫째, 감정의 욕심을 줄였습니다. 칭찬받으려는 마음,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둘째, 소유의 욕심을 줄였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하듯 마음속 욕심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셋째, 인정의 욕심을 줄였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순간 진짜 자신이 사라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잃는 게 아니라 마음의 공간이 생긴다. 그 공간이 바로 새로운 기회가 들어오는 자리다. 그는 그걸 비움의 법칙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비우면 자유가 생기고 자유가 생기면 사람의 눈빛이 달라진다. 그의 비움은 단순한 금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현실 속에서 욕심을 제어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을 다 가질 수는 없다. 하지만 욕심을 버리면 꼭 필요한 일만 남는다. 그의 인생은 결국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기회를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정말 의미 있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게 바로 비움의 지혜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욕심을 줄이면 집중이 생기고 집중이 생기면 성공이 단순해진다. 그는 그렇게 욕심을 버리면서 오히려 더 큰 걸 얻었습니다. 그가 말년에 남긴 한 문장은 지금도 유명합니다. 내가 이룬 건 욕심이 아니라 끈기였다. 욕심을 버린다는 건 세상과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운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다. 비워야 진짜 내 것이 남는다. 그는 인생의 절정에서 비움을 선택했습니다. 그 비움이 그를 가장 인간적인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은 모으는 게 아니라 떠나보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의 말은 단순히 자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순환이었습니다. 욕심을 흘려보낼 때 인생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주영의 깨달음은 결국 이런 말로 요약됩니다. 비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가 욕심을 버린 뒤에 본 건 가난한 어린 시절의 자신이었습니다. 두 손이 비어 있었던 그때가 가장 단단했고 가장 자유로웠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우면 잃는 게 아니라 돌아간다. 내가 처음 가졌던 마음으로. 그가 말한 비움은 포기가 아니라 복귀였습니다. 다시 본래의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 그게 그의 인생이 찾은 마지막 평화였습니다. 정주영이 말한 비움은 생각 속의 관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손에 쥐고 있던 것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하루 24시간 중 20시간을 일에 썼습니다. 잠을 줄이고 밥을 허겁지겁 먹고 일터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는 일의 속도를 늦췄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회장님, 왜 요즘은 그렇게 조용히 지내십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늦춘 게 아니라 이제 세상을 따라잡은 거다. 그 말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세상을 이기려 했지만 이제는 세상과 속도를 맞추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앞서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흐름에 맞추는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비운다는 건 멈추는 게 아니라 조율하는 일이다. 정주영은 비움을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삶의 조정력으로 봤습니다. 그는 하루의 리듬을 다시 설계했습니다. 새벽엔 회의를 줄이고 대신 걸었습니다. 정오에는 점심 대신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밤에는 계산서를 덮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일의 양을 줄이니 생각의 질이 높아졌다. 머리가 아닌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일을 줄였는데 성과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집중이 생긴다. 집중이 생기면 결과는 따라온다. 그가 말한 비움의 효과는 단순했습니다. 일의 속도를 줄이면 실수는 줄고 사람을 다그치지 않으면 오히려 팀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그걸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욕심으로 끌던 수레는 늘 삐걱거렸지만 비움으로 미는 수레는 조용히 앞으로 나아갔다. 정주영은 말년에 비움의 3단계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손의 비움. 둘째, 말의 비움. 셋째, 마음의 비움. 그는 말했습니다. 손의 비움은 일에서, 말의 비움은 관계에서, 마음의 비움은 인생 전체에서 배운다. 그의 손의 비움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내려놓았습니다. 보고서 하나, 결제 하나에도 이건 내 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손으로 가야 할 일이라 말했습니다. 그는 위임을 게으름이 아니라 신뢰의 표현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손을 놓는다는 건 손을 믿는다는 뜻이다. 그 다음은 말의 비움이었습니다. 젊을 때 그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회의 때마다 지시했고 수정했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그는 조용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책임이 흩어진다. 그는 침묵 속에서 사람을 더 잘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침묵은 약점이 아니라 신뢰의 증거다. 마지막은 마음의 비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가장 어려웠던 게 이거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건 모든 결과를 내려놓는 일이다. 그는 회사를 키워왔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자신을 떠나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리 마음의 연습을 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회사를 내 것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지키려면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그의 비움은 소유에서 자유로워지는 연습이었습니다. 그는 자식에게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물려주려면 먼저 마음을 내려놔야 한다. 붙잡은 마음으론 아무것도 제대로 물려줄 수 없다. 그는 그 말을 실제로 지켰습니다. 경영권을 내려놓고 물러난 뒤에도 미련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떠나는 게 두렵지 않다. 정주영의 비움은 그렇게 실천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버려서 가벼워졌기에 멀리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말년에 자주 하던 말이 있습니다. 멀리 보려면 짐을 덜어야 한다. 그는 욕심을 덜자 세상이 더 넓게 보였습니다. 그는 돈의 흐름보다 사람의 마음을 보게 되었고 일의 결과보다 삶의 의미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우면 눈이 맑아진다. 그리고 그 눈으로 봐야 진짜 세상이 보인다. 그는 어느 날 젊은 임원에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그대가 너무 앞서가면 세상은 그대를 따라올 수 없다. 때로는 멈춰서 기다리는 게 더 빠를 때가 있다.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그 과속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만든 빠름은 결국 자신을 지치게 하고 비움이 만든 느림은 오히려 길을 오래 지키게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욕심이 빠르게 만들고 비움이 멀리 가게 만든다. 그의 삶은 느림의 미학이었습니다. 그 느림 속에서 그는 사람을 보고 세상을 읽고 무엇보다 자신을 다시 만났습니다. 정주영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을 버린다는 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의 인생은 싸움에서 평화로, 경쟁에서 공존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결국 이긴 사람은 욕심을 이긴 사람이다. 그가 욕심을 이겼을 때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는 그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젊을 때 그는 세상을 바꾸려 했습니다. 길이 막히면 길을 냈고 사람이 없으면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전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멈춰서 말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보다 더 어려운 건 내 마음을 바꾸는 일이다. 그 말은 그의 철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가 평생 다스리려 한 건 세상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성공하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진짜 성공은 내 마음 하나를 다스리는 일이다. 그는 욕심을 버린 뒤에야 마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다 써도 괜찮은데 마음을 낭비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는 젊은 시절 수많은 실패와 비난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남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을까? 그는 욕심이 많았던 시절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룬 건 많았지만 그 속에 평화는 없었다. 성공은 얻는 게 아니라 잃고도 웃을 수 있을 때 완성된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마지막에는 가장 단순한 진리를 남겼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평화가 남는다. 그 평화는 그저 조용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살아온 인생 전체가 만들어준 결과였습니다. 욕심으로 올라왔던 그는 비움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많은 걸 가졌지만 지금은 그보다 많은 걸 내려놓았다. 그래서 마음이 가볍다. 그의 얼굴에는 한때 없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는 말보다 눈빛으로 사람을 안심시켰고 결정보다 기다림으로 사람을 이끌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요즘은 말을 적게 하시네요.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제는 말보다 침묵이 더 정확하다. 그의 침묵엔 힘이 있었습니다. 그건 포기에서 온 고요가 아니라 통제된 마음의 고요였습니다. 정주영은 어느 날 자신의 수첩에 이렇게 썼습니다. 성공은 요란하게 오지만 평화는 조용히 온다. 그는 그 조용함 속에서 진짜 자신을 보았습니다. 젊을 때는 늘 앞으로 달렸지만 이제는 멈춰서 자신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길을 찾으려 하지만 진짜 길은 마음 안에 있다. 그는 외부의 성취보다 내면의 질서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 그는 욕심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은 내 마음을 흔들고 비움은 내 마음을 세운다. 그의 마지막 시절은 거대한 건물이나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표정과 마음의 깊이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는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크기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을 다스린 깊이다. 그는 누구보다 현실적인 사람이었지만 그 현실 속에서 가장 철학적인 답을 찾았습니다. 그는 인정받는 것보다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욕심은 자신을 몰아붙이게 만들지만
비움은 자신을 받아들이게 만든다. 그는 그걸 통해 자신을 더 정확히 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실수, 젊은 날의 과욕, 모두가 부끄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나도 지금의 나도 결국 같은 사람이다. 다만 욕심이 많았던 내가 나를 단련시킨 셈이다. 정주영은 인생의 마지막 장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람이 늙는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 굳는 것이다. 그는 욕심을 버리면서 마음을 다시 젊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도전의 목적은 달라졌습니다. 젊을 때는 이기기 위한 도전이었다면 말년의 도전은 배우기 위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은 욕심을 줄이고 마음을 넓힌다. 그에게 비움이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배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집무실에는 이런 문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배운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그는 부와 명예를 넘어 마음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표정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마음으로 산다.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들어온다. 그 한 문장이 그의 모든 인생을 대신했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들어온다. 그 말 이후 정주영의 눈빛은 더 이상 싸우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세상에 대한 연민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세상을 얻으려 했지만 이제는 세상에 돌려주려 한다. 그는 그때부터 비움을 유산으로 남기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에게 유산이란 재산이나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남긴 마음의 질서였습니다. 그는 자주 말했습니다. 사람은 떠날 때 무엇을 남기느냐보다 무엇을 남기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그의 마지막 시절 그는 조용히 사람들을 불러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채울 게 없다. 이제는 흘려보내야 할 때다. 그는 돈을 흘려보내는 법을 배웠고 권력을 흘려보내는 법을 배웠으며 마지막에는 이름조차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비움은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마음이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일이다. 그의 비움은 그렇게 세대 간의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는 후배들에게 재산보다 생각을, 성과보다 기준을 남겼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욕심을 버린 자는 실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유롭기 때문이다. 그는 실패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실패란 잃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성공은 잠깐의 결과지만 비움은 평생의 자세다. 그의 인생은 결과보다 태도의 역사였습니다. 그는 불을 쌓았지만 그 불을 자신에게 가두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사회로 흘려보내며 욕심 없는 성장의 의미를 실천했습니다. 그는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움은 포기가 아니라 순환이다. 가진 것을 흘려보낼 때 세상은 다시 나에게 길을 열어준다. 정주영은 나이 들수록 더 단순해졌습니다. 사무실 책상엔 서류가 줄었고 대화엔 장식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단순해질수록 말의 무게가 커진다. 그는 더 이상 어떻게 벌까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나눌까를 고민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자주 말한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룬 건 다 세상의 덕이다. 그러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말했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세상이 더 가까워진다. 그의 비움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삶의 전략이자 평화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는 욕심이 사라지자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욕심이 있을 땐 사람을 조건으로 보았고 욕심이 사라지자 사람을 존재로 보게 되었다. 그는 그 깨달음을 가장 큰 재산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남긴 건 건물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 말 한마디가 그의 평생을 요약하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정주영이 세상을 떠난 날, 그의 서재엔 오래된 수첩 하나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욕심을 버린 자는 비로소 보게 된다. 세상도 사람도 그리고 자신도. 그 문장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무엇을 더 가질까 고민하기보다 무엇을 덜어낼까 질문하게 만드는 문장입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비움의 철학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기업가의 유산이 아니라 한 인간의 마음의 여정이었습니다. 정주영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은 사람을 무겁게 하고 비움은 사람을 살게 한다. 그의 말처럼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더 가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내려놓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욕심을 버린다는 건 실패가 아니라 이제 진짜로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가 보여준 건 성공의 비법이 아니라 평화롭게 살아가는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생전에 자주 했던 말을 오늘 이 영상의 끝에 그대로 남기고 싶습니다. 비워야 보인다. 가득 찬 사람은 세상을 볼 수 없다. 이 말이 지금 당신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무엇을 채워야 할지보다 무엇을 비워야 할지를 깨닫는 순간 삶은 새롭게 열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당신, 그 10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욕심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었다면 그것이 바로 정주영이 원했던 변화일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 마음속에도 놓지 못한 욕심이 하나 있습니까? 그 욕심을 버리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 영상을 마음에 남기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정주영이 말한 진짜 부자의 마음가짐을 다루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워야 보입니다. 그리고 그 비움 속에서 당신의 인생이 다시 시작됩니다.